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거 보면 이건 유튜브 영상은 지금 이제 PDF여가지고 이제 재생이 안 되는데 이런 가로 형태의 영상을 하나를 제작했었고 이거를 네이버 카페에 있는 도안을 올리고요. 틱톡에는 세로 형태로 1분 30초짜리 편집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고 이걸로 일단은 구독자를 신속하게 모으는 게 가능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저는 이 채널도 똑같은 형태로 작업을 시작했었고 여기도 이제 지금 7,800 정도 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제가 단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를 활용하는 전략을 제안을 드렸었고 그걸로 이제 뷰티 매거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런 포스트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 세 개를 다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인스타그램이랑 이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일단은 네이버 메인이라던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건방진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알고리즘이 픽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컨텐츠가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인을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요. 알고리즘으로 노출되는 건 검색이고 그래서 저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메인에 오를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때 세웠던 전략이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도안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 메인에 간간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안을 이제 가지고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키는 전략을 취했었고요. 여러분들의 케이스에서도 저는 충분히 메인에 갈 수 있는 것들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이버 메인에 요즘은 쇼핑이랑 통합이 되어 있는데 네이버가 쇼핑 플랫폼이랑 폼으로 거의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면서 그런 컨텐츠가 메인에 노출되는 거는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컨텐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카카오가 이제 거의 이어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카카오가 인플루언서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제 거의 네이버의 포스터 같은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플루언서를 메인에 띄워주는 형태를 보이면서 과거에 네이버에서 했었던 전략이 지금은 카카오에서 먹히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포스트에 뭔가 내 영상을 2차 창작해서 컨텐츠를 올렸던 것처럼 이제는 유튜브 비헨스에 내 영상을 2차 가공해서 글로 올리게 되면은 카카오톡에 있는 혹은 카카오톡 채널에 있는 그런 창들까지도 메인에 노출될 수 있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글의 형태라던가 그런 거를 썼을 때 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브런치를 활용해서 메인에 노출되는 전략을 짜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 채널에 영상을 올려서 이런 것들로 수익화를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것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팔로워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유튜브 팔로워를 모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노출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채널 혹은 다른 매체들에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해서 중복 구독자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중복해서 보는 거는 20, 30%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인 구독자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을 다채널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비즈니스에는 유리했다라는 것을 공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는데요. 먼저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일단 봤을 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광고를 받는 게 당연히 있죠. 광고를 받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긴 영상을 소비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의 영상이 되더라도 일단 자세하게 올리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긴 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는 그런 걸로 알았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예전에 여러분들 메일을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교육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제작자한테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메일을 전체로 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으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받았거든요. 그랬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생각보다 유튜브 이런 교육용 영상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구글에서 돈을 풀 정도로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예능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배움이 있는 전략을 짜가지고 유튜브를 업로드하게 됐고 그게 좀 이제 메가히트 컨텐츠가 나오면서 수익화로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성 콘텐츠가 생각보다 니즈가 있고 돈이 되는 거는 정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리 같은 경우는 레시피가 될 수도 있겠고 애니메이션 제작법이 될 수도 있겠고 생각보다 유튜브에 모든 내용을 풀더라도 사람들이 잘 못 따라하거든요. 왜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유튜브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튜브와 중복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강의라던가 유료 행사 같은 데 참여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보기 전략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미리 보기라는 게 이제 영화 프리퀄처럼 편집해서 따다다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맛보기,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영상을 제작했었던 게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변호사분께 수익화와 관련된 컨설팅을 할 때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이분은 여성 변호사분이었어요. 근데 여자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혼 관련된 소송에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형사 관련된 것보다. 그래서 이게 뭐 성별적인 특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성 고객분들이 여자 변호사를 선호한다고 했었고 그런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분의 채널에는 이런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이혼 웹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상화 컨텐츠로 만드는 전략을 짰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 통해서 법률적인 것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채널을 하는 거고 억울한 사례들도 있고 자극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색을 고 변호사 사무실로 유입시킬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짰었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라는 수익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법률적인 것을 온라인으로 알려주는 형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송에 관련돼서 개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형사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혼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송에 잘 대응하지 못해요. 왜냐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변호사는 단순히 비싸다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국선 변호사를 쓰더라도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충분히 국선 변호사를 잘 활용해서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상황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도 저와 많은 시간을 상의했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 있죠. 변호사시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있고 재판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여성들의 이혼 사례에 대해서 많은 케이스를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청자 수익보다는 마케팅 수익이 돼서 본인한테 법률 자문을 얻는다던가 혹은 법률 강의를 듣는다던가 하는 식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영상 비즈니스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이건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서 유튜브를 활용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저 개인의 인플루언시를 활용해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사례가 되겠죠. 근데 저는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메인 핵심 모델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SK랑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과 작업을 하는 일이 생각보다 일단은 많지 않고 그리고 기업들은 대부분 새로운 페이스를 원하고요. 그리고 버짓이 커질수록 인건비를 많이 쓴다던가 하는 식의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남고 대형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건 생각보다 남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제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렇고요. 제가 뭐 비즈니스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도 분명히 수입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저가 추천드리는 정말 확실한 방법은 개인이 파리피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에 확실히 유입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익화 전환이 빨랐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돈이 안 되더라라는 것을 좀 이제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멋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수입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 광고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광고 제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광고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광고에 최적화된 그 영상 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상 유형을 바탕으로 세일즈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유튜브 채널을 기획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